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월 8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란이 이제 드디어 행동을 개시를 했어요. 이번 주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군 기지를 공격했고 80명이 사망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넘어가고 우리 시장 코스피는 좀 양호했고 코스닥이 조금 밀렸죠. 그래서 이 코스피가 잘 버틴 것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옵션 만기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코스피가 양호했는지 확인해 드리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되면서 IT 쪽이 좀 강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전일 약세권 정도 유지하면서 크게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발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상승하기는 어렵고 뭔가 협상이 완료된 게 아니죠. 진행 중인데 상승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일이 아주 크게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죠,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도 밀리는지 봐야겠죠. 일단 이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란 외무장관이 이제 혁명수비대 사령관 살해는 국가대상 테러다. 우리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국가대상 테러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란 언론에서는 자국 정부에서 이제 13가지의 보복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죠. 이란 혁명수비대 이라크 아인 알사이드 공군 기지에다가 미사일을 15발 발사를 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미국인 테러리스트,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테러리스트죠. 미국인 테러리스트 8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미군의 드론과 헬리콥터, 군사 장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한 게 이란의 그 무기 시스템에 대한 좀 우월성을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미국의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을 단 한 기도 요격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란의 국영방송에서 그냥 발표한 거예요. 정확하게 피해 사례가 나온 게 아니고. 자, 그럼 미국에 넘어가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괜찮다. 이렇게 남겼어요. 괜찮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집계가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초반에는 그냥 사망자 0명이다. 사망자 집계가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란에서 주장하는 80명과 미국에서 주장하는 0명이 대립되겠죠. 요거는 초기에 그냥 발표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이 피해 상황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일 오전에 얘기한다고 하니 오늘 밤에서 새벽 사이 되겠죠. 그때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이란의 보복 타격에 대한 입장 발표 그리고 대응 방침 발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시초가부터 급격하게 밀리거나 하기보다는 약세로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의 이 대국민 성명을 기다리고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레짐작하기보다는 지켜보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건 좀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에 보복이 없다. 보복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적인 공격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들이 군사 시스템도 좋고 미국이 반응도 못했다고 하는데 뭔가 화해 제스처 같은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렇다면은 이란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렇게 피해를 부풀린 것이고 사실상은 미국에서 사망자 0명이다 얘기한 것처럼 미군이
최소한의 피해를 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이란도 뭐 총사령관이 죽었는데 체면 치레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체면 치레성 공격의 가능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확한 건 지켜봐야겠죠.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은 체면 치레를 했고 미국도 피해가 없으면은 어느 정도 좀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피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대한 모습을 뭐 보여주는 상황도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 양쪽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란에서 원하는 것은 체면 치레하는 것과 체면 치레는 여기서 이제 한번 공격을 했으니까 본인들이 뭐 국가가 망가지거나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끝나도 체면 치레는 한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 이거예요. 이란은.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란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대한 면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이란을 더욱더 강하게 압박을 할 것이냐 요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를 이동해서 이란을 뭐 공격하고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대선 기간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간점에서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크게 하방향에 대해서 이제 열어놓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선을 앞두고 누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자기 다시 한번 당선돼야 되는데 경제랑 이런 부분 다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는 옳지 않은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에서 이렇게 이란에서 공격한 이 미사일 공격 뉴스가 나온 다음에 트럼프 탄핵이라던가 뭐 북한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이 싹 다 묻혔어요. 이란 공격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상황이 얽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쉬었는데 나스닥은 계속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쉬는 구간에서도 거의 사상 최고가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참 강한 것 같아요. 나스닥은. 자, 이에 반해 우리나라 증시는 뭐 소폭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계속 말씀드린 21선 뭐 내려왔다 올라탔다 하는데 이번 옵션 만기일 영향력으로 해서 2175포인트 위쪽에 있으면 좋고 요거보다 좀 아래에 있어도 크게 나쁠 건 없다. 2130만 이탈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2130포인트 대에는 갔었죠. 37포인트였나요? 그죠? 2137포인트까지 갔다가 아래 꼬리 달고 저점 매수세는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옵션 만기일 영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게 상승하지도 못하고 크게 하락하지도 못한다. 자, 포지션 자체가 지금 묶여 있는 게 정확하게 이 코스피 200 지수로 봐야 돼서 이 종합 지수로 환산은 안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은 못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2175 포인트. 여기는 넘어가도 살짝 위에 얹어 놓는 정도, 2180 전후 이 정도 얹어 놓는 정도고 넘어가긴 쉽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하방향으로 내려가도 뭐 아주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2175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수급을 볼게요. 저렇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다. 전쟁 나면은 신흥국부터 위험자산부터 회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은 전쟁에 대해서 이 정도면 정말 1도 생각하지 않고 있나? 라고 할 정도로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코스닥은 팔지 않았나요? 코스닥 400억 팔았죠. 4천억 판 게 아니잖아요. 코스피를 뭐 1, 2조 매도한 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1, 2조씩 매일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주식 쪽에서는. 자, 그럼 선물 쪽으로 가면 선물도 그렇게 뭐 만 계약 이상 매도하고 하는 그런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기존에도 선물 매수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상승 포지션을 약간 조절하는 정도지 뭐 하락 포지션을 늘린 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저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강력하게 대처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긴장감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풋옵션 매수 이 하락 포지션인데 하락 포지션보다 콜옵션 매수 상승 포지션이 더 많아요. 보시면 하락 포지션보다 상승 포지션이 더 많잖아요. 요건 하락, 요건 상승.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리스크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있네요. 요런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얘네는 아직도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전쟁을 일으키진 않을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도 미국의 보복이 없으면 공격을 멈추겠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도 다시 뭐 나갈 수 있다. 경제 제재만 조금 해제해 달라. 아니면 좀 완화시켜 달라. 이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양쪽이 서로 체면 정도 차리면서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게 뭐 현재는 뭐 제일 좋은 상황인 거고. 일단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시간 오전이니까 오늘 밤 정도 되겠죠. 밤에서 새벽 사이 이제 어떻게 트럼프가 이제 대응인 설명을 발표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어요. 지금 수급 동향 보면서 말씀드렸죠. 부정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먼저 도망가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잘 버텼는데 대신 이거를 코스닥이 맞았죠. 코스닥이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한 단계 폭탄을 맞았는데 그렇다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누군가가 강력하게 매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엄청나게 매도했다기보다는 그냥 뭐 굳이 매수 주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안하니까 비중 조절하고 현금 확보 좀 하고 하느냐고 누군가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려갈 때.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메이저들이 굉장히 매도를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 삼성전자 뭐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LG전자 발표 나오고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같은 날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참 재밌죠. 오늘 외국인들이 뭐 400만 주 이상 매수하면서 57,000원 다시 한번 붙여놨어요. 장중에 돌파 시도도 나왔고 돌파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언제 돌파하느냐 차이지 57,0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역사상 최고점을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6만 원대의 시대가 오는 거죠. 삼성전자 6만 원대면은 기존에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치면은 300만 원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제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50분의 1이 됐는데 기존 가격으로 치면 300만 원 시대가 오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10만 원 시대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99,5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한 번 정도 줄이고 이제 다시 봐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올라가면은 뭐 10만 원 위쪽에서 좀 쉴 때 다시 담아도 되겠죠. 아니면 올라간 다음에 조정 받으면은 기다렸다가 매수해도 되겠죠.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해도 되고.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부터 계속 삼성전자가 분명히 올해 2020년에 좋은 건 맞지만 여러 가지 뭐 가전도 괜찮고 뭐 LCD 쪽 빼고 디스플레이 쪽은 제외하더라도 뭐 가전 쪽도 잘 나가고 있고 5G 쪽도 잘 나가고 있고 반도체도 가격이 회복돼서 좋지만 순수하게 반도체 쪽으로 하는 하이닉스가 그 반도체의 수에는 더 그냥 그대로 몸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렸었죠. 하이닉스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8만 원 저항받고 이제 밀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1선 그래도 요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는 살짝 나왔습니다. 가급적이면 21선 지켜주는 게 좋고 지가 밀려봐야 뭐 16만 원밖에 더 가겠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밀린다고 해도 그럼 여기서 지지 받으면은 다시 올라오겠죠. 그때는 18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도 가능성은 있고요. 셀트리온이 쉬어가는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44만원 건드리고 셀트리온이랑 똑같죠.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저점 매수 나오면서 유지 정도 해줬습니다. 얘도 이제 뭐 38만원 정도만 유지되면은 뭐 나쁘지 않죠. 40만원 유지되면 좋고 38만원만 유지돼도 괜찮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도 뭐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죠. 요 10만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12만 5천에서 13만원 사이 요 구간을
넘어가 줘야지 HLB는 좋아진다. 이 사이에서는 상승이 나오건 하락이 나오건 자율등락 구간이니까 하나하나 움직임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보셔야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 굳이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피곤하기만 합니다. 자, 오늘 전쟁 리스크 때문에 뭐 빅텍이라던가 뭐 스페코 같은 종목들 좀 올라왔죠. 그래서 기존에도 빅텍은 요 3,300원 요 구간이 돌파가 잘 안 나온다, 유지가 잘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란 리스크로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급등 구간에서 빅텍을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잘 정리하는 구간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 스페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매매를 해서 뭐 엄청나게 대박을 노린다가 아니고 지금 실제로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면 적당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생각하시면 만약에 룰쌤 생각과 다르게 이란과 미국이 전면전이 벌어지면서 제대로 된 전쟁이 나오고 과거 뭐 아프가니스탄처럼 전면전이 벌어지고 이제 올해 뭐 트럼프가 대선을 포기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맞겠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서 잘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너무 크게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락한 부분은 다시 바로 회복이 됩니다. 펀더멘탈의 손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고하시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랑 뭐 이란이 봉쇄하고 장기전을 간다라고 하면은 대신 요 유가 정도는 볼 수 있겠죠. 유가는 그러면은 뭐 80달러도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요 정도는 참고하시고 뭐 그런 뭐 강력한 시위가 뭐 장기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번 주는 불편하셔도 양해해 주시고요.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영상에 큰 도움이 되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